뉴스사이킥 하프타임. 오늘도 오윤혜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시간 때문에 하도 혼란이 많아. 아마 한 일주일 정도 지나시면은 예, 아니 저기 저 불빛도 저는 네.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저보다 오래 하셨잖아요. 아, 저는 뭐 의식의 흐름대로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제가 주목한 뉴스는 예. 두 가지인데요. 예. 첫 번째는 여야 총선 관련해서 공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서도 눈에 계속 띄는 언급이 되는 이름이 있어요. 예.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석동현. 예. 이분이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하셨던 예. 분인데 이분이 송파갑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이 지역구에는 박정훈 전 TV조선 앵커가 단수 공천이 되면서 이분이 석동현 씨가 컷오프된 예.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윤 대통령과 40년 지기였던 예. 거죠. 그래서 대통령과 가깝고 이번 공천에서 이렇게 가까운 분이 공천에서 배제가 되었으니 예. 국민의힘에서는 봐라. 우리 시스템 공천하고 있지 그렇죠. 않느냐라고 용산 출신들이 단수 공천을 거의 못 받았대 이렇게 홍보하고 예.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거의 다 말씀하셨는데요. 뭐냐면 공천하는 쪽에서는 네. 대통령의 40년 지기까지 이렇게 날려버릴 정도로 우리는 정확히 공천하고 있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고 네. 또 이렇게 우리 잘하고 있다 하면 정치란 게 그거 아니야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그 속내나 본질은 알 수가 없어도 네. 40년 지기 날렸다고 잘했다고 당신들은 그러는데 뭐 비판적인 쪽에서는요. 야당이나 혹은 또 여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떤 뭐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네. 석동현 그 사람 대통령하고 뭐 40년 지기라고 다 친하냐. 그게 아니고 대통령은 무슨 옛날에 그 검사 시절 당시에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 사람들 자신이 탄핵을 검사로 수사할 때 네. 탄핵을 반대한 사람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뭐 이런 분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이분이 그 당시에 탄핵 무효화를 주장했거든요. 그런 분석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네. 지금 공천을 주도하는 쪽에서는 뭐 제1세력, 제2세력, 제3세력 뭐 어느 쪽이 있는데 네. 이걸 잘 보면 이 박정훈 TV조선 앵커가 단수 공천된 것은 어떤 세력의 추대에 의한 것이다. 뭐 이런 분석을 하는 부분도 있고 네. 분명한 것은 네. 이게 시스템적으로 잘 이루어졌다고 평가 안 하는 분들은 다른 힘이 작용하거나 원래 알려진 대로 40년 지기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네. 하는 분들은 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 속내야 뭐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궁금해서 잘 몰라서 예. 궁금한 부분이 그럼 과거의 정권들에서도 대통령과 이렇게 좀 가깝다고 의심이 될 만한 사람들이 공천을 신청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있었죠. 그건 당연히.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의심을 가까운데도 이렇게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거는. 네. 예, 그거는 뭐 다양하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논란이 되는 이유는 뭐 네. 논란이라기보다는 지금 여당의 공천을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관심거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용산에서 주도하는 것이냐, 네. 아니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주도하는 것이냐. 네. 뭐 이걸 놓고 지금 뭐 용산이다 한동훈 위원장이다 말이 많으니까. 네. 그럼 결국 뭘로 알겠습니까? 누굴 공천하는지 보면 답이 나오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 석동현 씨를 공천 안 한 걸 보면 봐라. 용산은 40년 친구도 날려버릴 정도로 지금 공천에는 관여 안 하고 있고 네. 어떤 공정한 공천을 위해서 전혀 어떤 공천에는 개입하려 들지 않는다. 이걸 보여주는 사례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답을 네. 보려면 언제 보면 되겠습니까? 답이요? 예, 이 어떤 누가 공천을 아까 잠깐 원내대표 오셨을 때 민주당 네. 말했지만 답은 나머지 공천을 보면 알겠죠. 알짜배기 예, 국민의힘의 그렇죠. 알짜배기 예. 땅인 TK 지역에 예. 누구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또 달라질 것 같은데 언론도 그렇고 국민들이 계속 이제 윤심 공천 얘기를 하면서 예. 그러면 여기 TK에 진짜 용산이나 서초동 검사 출신들의 인사들이 공천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거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죠. 네, 예. 거기에 누가 가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거기에 어떤 중진들을 많이 이렇게 좀 조금만 비켜주세요 하고 공석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거길 누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 가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럼 예. 그걸 보면 알 수 있겠네요. 그거 보면 거기에 답이 나오는 거죠.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아니면은 간다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어떤 개혁적인 분들이 간다면 이 공천 한 위원장이 뭐
주도했겠구나. 네. 그 결론은 나오게 돼 있죠. 예. 그래서 그럼 그 TK 주변의 예. 지역의 공천을 유심 있게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보시면 답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번 네. 그 여당을 볼 때. 네. 예. 자, 그리고 다음 뉴스는 언론에 관련된 뉴스인데요. 제가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예. 오마이TV에서 예. 공영방송 기자님들과 방송을 하고 있는데 예. 어제 제가 들었던 뉴스입니다. 오늘 미디어 오늘에서도 이제 기사가 났는데 예. 유증그룹이 YTN의 새로운 최대 주주가 되었어요. 예. 그런데 인수 자금을 치르고 바로 직후에 YTN 경영진 교체 작업에 예. 나섰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분이 포함되어 있냐면 김백이라는 전 YTN 예. 상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분이 두 가지 전적이 있더라고요. 예. 보니까 이명박 정부 당시에 YTN 해직 예. 사태를 주도했다고 비판받고 있고 그리고 2019년도에는 YTN 지부로부터 부당 노동행위로 형사 고소를 당한 전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저는 또 인상 깊었는데 이분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2022년 6월에 공정언론국민연대라는 예. 이런 곳을 설립을 해서 여기에 이사장을 지내는데 여기가 어떤 곳이냐 들어가 봤더니 MBC에 관련된 고발들이 예. 굉장히 많고 어떻게 보면 신장식 그렇습니다. 앵커님이 예. 교체됐을 예. 때도 또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은데 여기를 설립한 분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YTN 구성원들은 유진그룹이 3,200억 원 들여가지고 언론 장악의 도구로 전락한 것이다라고 예. 주장하고 있는데 이제 TBS, KBS에 이어가지고 24시간 보도 전문 채널 YTN까지 이렇게 언론의 공영방송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예. 아니 뭐 네. 그 정말 궁금해서 네. 물어보시려면 뭐 제가 그 다른 말씀은 드릴 게 없을 것 같고요. 네. 뭐 국민들이 판단하실 문제니까. 근데 KBS 사장님이 교체되고 나서 뉴스가 어떻게 바뀌나를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바뀐 뉴스가 올바른 뉴스라고 판단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렇다면 뭐 다르게 판단하실 거고 또 저번에 대담 파문. 네, 대담 이후로 예. 시청자 게시판이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요. 그걸 네. 보고 문제가 있구나 생각하면 왜 바꾸려 그런지에 답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근데 어쨌든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예. 어쨌든 국민들의 알 권리라든지 공정해야 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KBS만 보더라도 장악이 되고 나니까 너무 많이 기울어졌는데 이런 예. 것들을 조금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예. 네. 그걸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어떤 정치권의 개입을 못하도록 그 네. 시스템을 바꾸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여야 합의가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럼 그런 것들이 여야 합의를 통해 가지고 그건 법이니까요. 당연히. 네, 예. 그러면 방송통신법이었나요? 방송법 예. 관련된 것들이 예. 이제 국회를 통과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공영 방송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아니 왜냐면 MBC에도 계시잖아요. 예, 그럼 그렇습니다. MBC에도 언젠가 이제 그렇습니다. MBC를 거의 여기 보니까 공정 언론 국민연대 가 보니까 MBC 스트레이트, MBC 뉴스데스크, 뉴스아이키 거의 MBC로 도배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그런데 이 단체가 방심위에 주도적으로 민원을 넣는 곳이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으로서는 되게 안타깝죠. 특히 TBS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폐국 수준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제도 그 뉴스를 한번 다뤘었는데요. 네, 예. 다시 예.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됐을 때 이런 과정에서 잘못을 한 사람들은 과연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질 수 예.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냐하면 30년 동안 서울 시민들이 예. 사랑했던 방송국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예. 아니, 아니 제가 혼내는 건 혹시 뭐 여기 공정 언론 국민연대 이사진으로 아니요. 계시고 이런 거 아니죠?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세부적인 자세한 설명을 제가 청취자분들께 드리지 않는 이유는 네. 왜 방송이 독립적이어야 되고 네. 그런 어떤 것들은 국민들이 판단하실 부분인데 국민들의 어떤 판단이 상당 부분 나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네. 지난번 어떤 여러 가지 대통령의 대담 이후에 나온 여러 가지 여론의 질타들 네. 또 어떤 방송이 어떤 환경 그래서 사장이 바뀌고 나면 어떻게 뉴스가 확확 바뀌는지에서도 본
국민들의 판단 이런 게 다 네. 나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제가 그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별로 네. 말씀드릴 게 없어서 말씀드린 그러니까요. 겁니다. 근데 이제 예. 국민들의 판단은 나와 있는데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게시판에 가서 글을 남기고 예. 이런 것밖에 없고 힘 있는 자들이 이거를 그리고 바꿔버리기 국민 때문에 이런 것이죠. 네. 결국은 어떤 방송의 독립 이런 거를 하려면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법에 국민들이 어떤 법을 추진하는 어떤 정당을 총선에서 지지하느냐 뭐 이게 어떤 그 법을 만드는 기반이 되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3부... 여기 아니요 시간은 다 됐습니다. 네. 예. 3부에서는 박은실 국민의힘 비대위원 만나볼 시간이고요. 하프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